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영상 미서부 옐로스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옐로스톤을 찾아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자연에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국립공원이라서 꼭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연을 보존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자연을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첫 번째 국립공원이 바로 옐로스톤입니다. 결국은 뭐 자연을 보겠다, 야생동물을 보겠다, 그래서 보존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같이 있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살아있는 땅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는 그 맨틀층이 지구 지표면까지 제일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 접점이 되는 구역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옐로스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만일에 지구 내부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서 지구가 아주 대규모로 폭발작용이 일어난다면 그 분출구는 옐로스톤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땅,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땅,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별명이 많은 그런 곳인데, 미국 서부 여행의 제일 중요한 데스티네이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연, 미국 서부의 자연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추천을 합니다. 옐로스톤이라고 불리는 이유, 말 그대로 노란색 돌이죠. 뭐 노란색 돌.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옐로스톤 강에서 물이 흘러서 폭포가 떨어져 가지고 쭉 이렇게 계곡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일명 옐로스톤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인데, 보시다시피 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옐로스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는 이 포인트를 이제 아티스트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그 자연국립공원을 가면 아티스트 포인트라는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티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변화무쌍한 땅이에요, 그죠? 고도도 높고 위도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땅인데, 거기다가 이제 살아있는 땅입니다. 지표면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땅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인데, 한 90분 정도 간격으로 이제 쫙쫙 올라와 주니까, 제가 가보니까 아이슬란드, 뭐 일본, 전 세계 이렇게 온천 있고 막 이렇게 가이저 나오고 하는 지역들 다 가봤는데 전 세계 가이저의 넘버원입니다.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제일 높이, 제일 대단하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쏘아 올려주는, 그래서 더욱더 가이저로서의 가치가 있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가 이제 옐로스톤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옐로스톤을 찾는 모든 여행자가 요거는 다 보고 가니까, 옐로스톤을 번개처럼 달려가는 버스 투어도 요거는 봅니다.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는 꼭 보고 가는 그런 곳이니까 잠깐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풀, 그죠? 그 다음에 가이저, 뭐 이런 모습들은 살아있는 땅 옐로스톤의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낸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뜨거운 그 스팀이 구멍을 뚫고 올라오면 이렇게 연기처럼 팡팡팡 올라오는 구멍이 되는 거고, 이게 물이 조금 항아리 같은 단지에 모였다가 빡 쏴주면 가이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올라와서 이렇게 풀처럼 차버리면 말 그대로 풀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보는 놀라운 풍경에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이 뷰를 보는 곳에 조그만 전망대가 있고요. 이 전망대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주차를 하고 트레킹 코스를 좀 걸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주차하지는 못하고요. 조그만 차들만 주차할 수 있는데, 제가 최초에 이제 그 옐로스톤에서 이 뷰를 처음에 본 거는 2013년, 14년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숲속으로 막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서 등산로도 없는 데를 그냥 막 밀고 올라가가지고 통나무를 밟고 올라가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법이었는데 그때는 불법이죠. 불법 그 법정 삼박로가 아니니까 그 불법을 감행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만났던 것이 조금 전에 지나간 영상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이고요. 정말 다양한 풀과 가이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옐로스톤 레이크 쪽에 있는 툼이죠. 빅덤이죠. 큰 엄지손가락 찍은 자리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어비스 풀, 그죠? 블랙풀 뭐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어서 깊이가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깊어 보이는 풀에 너무 깊어 보이니까 색깔이 파란색에서 아주 블랙 색깔이까지 난다 그래서 블랙풀. 그리고 앞쪽은 레이크 호수고요. 호수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뜨거운 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그 풀과 이런 가이저, 스프링 이런 것들 중에서도 옐로스톤에서 단연코 탑으로 꼽는 게 있죠. 그중에 아까 넘버 원이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는 그냥 공이 스탠다드한 넘버 원이고요. 제가 꼽는 넘버 원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랜드 프리스매틱 스프링 전망대 내려다보시는 전망대. 그리고 넘버 2는 저는 모닝 글로리 풀을 꼽습니다. 그리고 넘버 3를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이렇게 꼽는데요. 지금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모닝 글로리 풀입니다. 모닝 글로리 풀. 어퍼 가이저 베이진 트레일 코스를 따라 쭉 들어오시다 보면은 가이저부터 풀 이것저것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풀이 바로 이 모닝 글로리 풀이다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구멍을 막으면서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또는 의도적이지 않게 만든 색감으로 치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땅속에 마치 모닝 글로리 꽃 한 송이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트레킹 해야 되고요. 트레킹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닝 글로리 트레킹의 출발 지점은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가 있는 올드 페이스풀 인 쪽에서 출발을 해서 1시간 정도 쭉 걸으시면 만날 수 있는데 1시간이라고 해서 지겨운 게 아니고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가이저나 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가실 때는 좀 이렇게 들러 가시고 올 때는 좀 편한 길이 있어요. 바로 올 수 있는 편한 길로 신속하게 오시면 지금 90분 간격으로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를 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90분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쏘는 걸 보고 부지런히 가서 모닝 글로리 보고 다시 돌아와서 1시간 반 내에 들어오면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아요. 90분 간격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올라가는 높이나 이게 분위기와 기분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옐로스톤에 볼 게 너무 많아서 팔자 코스로 최소한 3박 정도는 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보시는 이 국립공원이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존 록펠러 하이웨이를 타고 쭉 내려오면 바로 옐로스톤이랑 붙어있는 국립공원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국립공원이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잭슨 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잘 사는 카운티,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트레킹 이런 걸로 돈을 잘 벌고 사는 카운티에 있는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입니다. 이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때문에 카운티가 잘 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사진 작가들은 옐로스톤도 좋아하지만 그랜드 티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티톤에 사진을 찍기에 너무 좋은 포인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리감이나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으면 너무너무 사진이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진 작가들은 그랜드 티톤 인근 잭슨 홀에 와서 사진 작업을 합니다. 저 또한 사진을 좋아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옥스보 밴드, 몰몰로우, 슈바바흐 랜딩 이렇게 이름만 대도 가득가득한 그런 곳들, 그죠? 그래서 요세미티를 사진으로 남겨서 유명해진 애덤 스미스 이 사람도 이 그랜드 티톤에 와서 사진을 여러 곳에 남겼죠. 여러 곳에 남겨서
이 사람이 사진을 남긴 포인트를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한 그런 곳들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매년 5월 정도에 이곳을 찾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고요. 야생화가 함께하고 앞쪽에 보이는 그란드 티톤 바위산 정상에 흰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고 이 앞에 여기 있는 옛날 몰몬 교도들의 농장자리죠. 몰몬 교도들의 농장자리가 남아있는 몰몬 로우,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이제 슈바바흐 랜딩, 다시 몰몬로우로 돌아왔는데, 몰몬로우랑 슈바바흐 랜딩이 양쪽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시간대와 날씨와 조명의 타이밍을 봐서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옥스보 밴드, 슈바바흐 랜딩, 그리고 몰몬로우까지 그랜티톤을 대표하는 멋진 사진 포인트이자 동시에 트래킹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옐로스톤에서는 야생동물을 버팔로랑 곰을 봤는데, 여기 그랜티톤에서는 주로 버팔로와 무스라고 하죠. 동물들을 보는 것을 행운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이 모습이 옥스보 밴드의 가을의 모습이고요. 가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많은 작가들이 찾게 되고, 지금 요 야생화평에 있는 모습은 5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 9월 말 10월 초 옐로스톤 그랜티톤은 아름다운 축복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 서부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 한번 옐로스톤 그랜티톤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의 출발 기점은 솔트 레이크 시티입니다. 자연을 함께하는 여행, 제롬의 여행 방식.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